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월요일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끝난 지도 어느새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발매된 지도 이제 한 달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과 인기 상승력,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팬분들의 파워,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와 영향력이 정말 다방면으로 지금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기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임영웅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1600만 조회수가 돌파되었습니다. 이 폴라로이드 음원이 발매된 지, 뮤직비디오가 나온 지가 2022년 11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가 됐는데 지금이 2023년 7월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1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조회수 증가 추이만 봐도 얼마나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돌파해서 이제는 1700만 뷰까지 달려가고 있죠. 아마 시간이 흐르면 제가 볼 때는 2000만 뷰까지도 충분히 돌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이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만이 아니라 정말 음원, 영상,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이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시간이 흘렀던 날 울린 당신 유튜브 조회수 1400만 조회수 돌파까지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심지어 앞의 영상보다 더 오래됐죠. 2020년 12월 달에 업로드가 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날 울린 당신, 벌써 이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죠. 사나이 콜센터 때 불렀던 이 노래 영상 역시 1000만 뷰를 넘어 1400만 뷰까지. 근데 1400만 뷰 돌파 소식을 뉴스로 기사화했다라는 건 최근까지 몇 뷰였단 얘기일까요? 1300만 뷰였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3년 가까이 된 노래인데 이 노래 영상이 1300만 뷰에서 1400만 뷰 되는데 이 기간이 오래 걸렸다 하더라도 최근에 조회수가 상승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1310만 뷰, 1320만 뷰 이렇게 적게 되지 않습니다. 100만 단위씩 표시가 되는데 최근까지 1300만이었으니까 1400만으로 이렇게 돌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 어떻죠? 최근에 또 100만 뷰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든 유튜브 영상은 마치 살아 숨쉬는 영상들처럼 끊임없이 조회수가 상승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모래알갱이는 어떻겠습니까? 이 살아 숨쉬는 영상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생동감이 넘치는 영상이 바로 이 모래알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 영상이요, 유튜브 내에서 벌써 4주 연속 인기 뮤직비디오 순위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모래알갱이가 그야말로 유튜브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임영웅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신곡 모래알갱이가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탑100 차트를 그야말로 석권해버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석권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임영웅님의 두 번째 자작곡이기도 하죠. 서정적인 가사와 임영웅이 직접 분 휘파람이 돋보이는 노래 그 자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102위 그리고 100위권 안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빌보드 차트 2번이나 차트인하면서 글로벌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 내에서는 벌써 임영웅님의 이 신곡 모래알갱이가 4주 연속 뮤직비디오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지금 이런 대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스밍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막강하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등장하느냐? 최근 임영웅님이 함께 공연을 봤었던 이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칼럼이 하나 작성이 됐는데 여기에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독특하게 등장을 했어요. 브루노 마스 또 오면 어디서 공연하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브루노 마스 콘서트가 워낙 파급력이 커서 여기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은 세계적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첫 내한 공연이 지난달 바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매일 5만 명 이상씩 운집이 됐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116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피켓팅 때 81만 명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이 브루노 마스 정말 전 세계 최고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 가수의 공연 티켓팅과 비교했을 때 딱 절반이죠. 절반 수준까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박이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매일 5만 명씩 운집했다?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정규앨범 콘서트를 연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일 정도 매일 5만 명씩 꽉꽉 못 채울까요? 저는 그냥 채우고도 남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이 국내에서의 파워는 전 세계 최고의 팝스타 가수인 브루노 마스와 임영웅님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브루노 마스가 또 오더라도 서울에선 이제 공연을 못한다라는 푸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대스타가 공연을 할 때 최소 5만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을 고집하는데 서울은 이제 당분간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보니까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서울시가 잠실 주경기장을 정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결정하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는 5만 명 이상을 입장시킬 수 있는 초대형 규모의 공연장이 잠실과 상암 월드컵 두 군데밖에 없죠. 고척 스카이돔의 경우 최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특히 공연장이 아니고 돔 구장의 특성상 음향이 울리는 단점들이 있어서 사실 이곳에서 공연하려는 아티스트들이 잘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 역시 실내 체육관은 최대 1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잠실 경기장이 공사에 들어가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그나마 대안으로 꼽힌다라고 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누구와 인연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요, 사실 이 잠실 주경기장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아마 해외에서의 많은 내한 공연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빅뱅이 여기에서 10주년 콘서트를 했고 이 당시 때 축구 팬들 사이에서 잔디 훼손의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곳에서의 콘서트 공연 허가를 꺼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잔디구장의 특성을 잘 몰랐던 이 빅뱅의 콘서트 주최 측에서 이것을 잘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잔디가 엄청 훼손된 겁니다. 하지만 4월달 FC 서울 경기장 때 임영웅님이 잔디 훼손을 염려하여 축구화를 신은 사실이 화제가 될 정도로 이 상암 경기장은 잔디 코트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 잠실 주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임영웅님의 대형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소씨가 말씀드렸던 두 군데가 있죠. 창동과 특히나 CJ 라이브시티. 이곳이 아마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CJ 라이브시티 역시 CJ의 난항으로 인해서 지금 준공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 CJ 라이브시티가 적어도 3, 4년 내에는 공연장을 확보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빨리 발매하고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제는 팬덤 규모를 봤을 땐 이 CJ 라이버시티급이 아니고선 공연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하 월드컵 경기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장 이슈 때문에 임영웅님이 거기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대형 규모가 고척 스카이돔급밖에 없는데 아마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발매를 하고 그 2집 앨범이 진행될 콘서트장을 선별한다 했을 때 이곳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이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2집 앨범 발매가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규 앨범이 나와야 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타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송 출연과 임영웅님의 추가 싱글 앨범 발매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런 공연장 이슈 이외에도 그 영향력이 KBS 단독쇼에서도 이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G.O.D 25년 차에도 여전히 국민 그룹이다. 그룹 G.O.D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O.D 멤버들이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뒤를 이어 KBS 단독쇼 확정이 됐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아티스트 임영웅의 KBS 단독쇼가 정말 대단했던 프로그램인 거구나. 나훈아 선생님, 심수봉 선생님, 임영웅님, 그 이후 송혜 선생님, 송가인 씨, 송골매님 이렇게 뒤를 이어서 이제는 G.O.D까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G.O.D라는 그룹이 나온 이상 뭐 향후에 다른 과거에 유명했던 가수들, 아이돌들, 90년대를 히트시켰던 대중 가수들이 아마 이 KBS 단독쇼 무대를 계속 뒤이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들이 이 KBS 단독쇼 공연이 확정되고 진행이 될 때마다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어떻겠습니까?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록을 깨지 않는 한 나훈아 선생님과 임영웅님의 대기록은 이제 전무후무해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만 증명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따뜻한 마음까지 보여줬죠. 바로 소아암 환아의 치료비를 쾌척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선한 스타 6월 가왕에 등극한 이 투표 결과로 인해서 이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200만원 전액이 기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기부된 누적 금액만 5,8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 파워가요, 이제 모이고 모여서 5,800만원이 된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영웅시대 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를 쾌척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영웅시대 분들도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번져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영웅시대 분들의 오늘 파워가 결집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8시 더 트롯쇼죠. 이 더 트롯쇼에 드디어 임영웅님이 정말 오랜만에 아주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호중, 김희재, 임영웅. 자, 드디어 3파전이 예고가 탁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더 트롯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김희재님과 김호중씨 3파전이 예고가 됐습니다. 임영웅님은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로 이렇게 순위를 올렸죠. 자, 사전투표에서 김희재님이 막판 뒤집기를 통해서 사전투표에서는 1위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음반 파워 나아가서는 오늘 실시간 문자투표까지 저는 충분히 영웅시대 분들이 뒤집고도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소천사님들도 오늘 저녁 8시 아주 절치부심해서 어떻게든 임영웅님을 최고의 1등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활활활활 타오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사랑해요 그대를 더 트롯쇼 투표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투표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사실 뭐 런던보이로 임영웅님의 이런 가치를 좀 훼손시켰던 더 트롯쇼가 정신을 차린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고 있어요. 이래놓고 사랑해요 그대를 또 압도적 1등 연속 다관왕 차지하면 모래알갱이를 막 집어넣는 이런 이상 행보를 보일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수많은 수호천사님들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 오늘 실시간 투표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타가수의 콘서트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렇게 등장을 했을까요? 자, 과거 아이돌 그룹 신화 혹시 아십니까? 특히 신화에서 이민우라는 이 리더 멤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이돌에 관심이 좀 있으셨다면 잘 아실 거예요. 이 이민우 씨가 최근 솔로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성료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이 신화 이민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아이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god처럼 이 당시 때 시대를 흔들었던 아이돌 그룹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게 20주년 콘서트에서 이렇게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는데 자신의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쭉 내려보니까 뭐라 적혀져 있느냐? 직접 노래방 기계를 가져다 놓고 많은 가수들의 노래 중 임영웅님의 노래까지 열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 신화의 이민우 씨가 노래방 기계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틀어놓고 열창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어떤 노래를 열창했는지는 아직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는 이제나마 믿어요. 또는 사랑은 늘 도망가. 또는 우리들의 블루스. 왜 제가 이 노래들을 선별했냐면 대중들 그리고 가수들 사이에서도 이 노래들이 OST곡 또는 결혼 축가 그리고 이적 가수가 작곡한 노래로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래 중에 한 곡을 이 이민우 씨가 열창했던 게 아닐까. 사실 이민우 씨를 보러 온 콘서트 현장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른 이유는 모르는 노래면 부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가수들을 보면요. 뉴진스, 성시경, 멜로망스, 블랙핑크, SES, H.O.T 이렇게 유명한 이 노래를 좋아하는 대중들이면 다 알만한 가수들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 중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했다라는 건 이제 자신을 찾아온 관객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대중적인 노래가 되어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말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전달드린 이야기가 정말 많죠?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좀 느린 것 같지만 한 발 한 발 확실히 걸어가는 이 행보를 영웅시대라면 뭐 저와 같은 유튜버는 둘째 논다 치더라도 우리 임영웅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나 응원하고 계시는 수많은 영웅시대 그리고 소천사님들만큼은 임영웅님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볼 땐 우리 팬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소식을 분명히 선물 같은 소식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추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웅시대분들 사실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속상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했으면 이 뮤직뱅크는 아예 투표가 사전투표조차 진행되지 않았고요. 인기가요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쇼 챔피언에서 임영웅님의 멋진 1위 쾌거 소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쇼 음악 중심에서 보여줬던 임영웅님의 이관왕 소식 사실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중요할까요?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1등, 2등 하는 거 물론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는
숫자라던가 결과만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가수예요. 특히 어제 올라온 뉴스 기사 중에서 제가 전달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연말에 다가올수록 이런 시상식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이미 개최가 확정이 됐죠. 심지어 글로벌 K-팝 축제가 열릴 것을 예고하면서 D-Day 100일이다.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미 개최한 지 5년 만에 국내 최고의 가요 시상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예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그동안 K-팝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 시상식이었는데, 자,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아시다시피 우리 임영웅 님도 이곳에 등장을 하여 멋지게 수상을 했었죠. 특히 방탄소년단 역시 매 시상식마다 상을 휩쓰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글로벌 K-팝 팬덤들이 모두 집중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K-팝 팬들의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세대 아이돌 대표 그룹에게 주어지는 포스타상 부문이 사전투표를 거쳐 10팀의 후보를 가렸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26일까지 본선 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아무래도 앞서고 있어요. 임영웅님이 아이돌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표에서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우리 임영웅님이 등장을 하려면 신곡 모래 알갱이 또는 이 10월 이전에 발매된다라고 예상했을 때 또 다른 싱글 앨범 무슨 노래가 됐던지 간에 임영웅님의 이 싱글 앨범 노래들이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같은 열정의 스밍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상 후보 부문을 보면은 올해의 아티스트부터 뭐 핫 초이스, 핫 스테이지 오브 디 이어 등 전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만약 우리 임영웅 님이 등장하지 못한다면 물론 등장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장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요. 하지만 정규 앨범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잘 기억해 보시면 임영웅 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한 곡으로 임영웅 님이 휩쓸었던 시상식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어로라는 노래로도 임영웅 님은 멜론 뮤직 어워즈부터 이제 나만 믿어요까지 각종 시상식을 휩쓸었기 때문에 비록 정규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음악방송 프로그램들보다는 이런 10월달부터 열리는 시상식에서 임영웅님의 수상 모습을 우리가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적어도 이상한 방송 점수, 음악 방송들만의 잣대가 놓여져 있는 이런 집계 방식보다는 적어도 시상식 때가 좀 더 공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 2023년 가장 첫 번째로 열리는 시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상식에서도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를 하려면 지금 신곡 모래 알갱이 만약 임영웅님이 그 이후에 10월달부터 열리는 시상식 사이에 또 하나의 싱글 앨범이 만약 발매를 한다면 그 노래까지 정말 열띤 스밍을 통해서 우리 임영웅님이 연말 시상식에서 멋진 모습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다. 그런 실질적인 근거 데이터는 이런 투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임영웅 26주차 남자 투표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트로픽 위클리 6월 26일에서 7월 2일에 열린 26주차에서 임영웅님이 무려 89만 7천 표, 2위의 정동원 군이 48만 표, 장민호님이 46만 표. 이 두 사람의 투표수를 다 합쳐야 임영웅님의 압도적 1위의 투표량에 비한다라는 걸 보면 확실히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인기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어제 한국과 일본의 이 아시안컵
축구 경기 있었던 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유소년 아시안컵 경기였죠?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뭐 저도 경기를 봤지만 중간에 퇴장권만 없었다면 충분히 해볼 만했어요. 6대 0, 4대 0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막 아시아권에서 정말 대승을 거두면서 올라온 결승전이었는데 아쉽게도 하필 일본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 매니아인 임영웅님 이 경기 안 봤을까요? 충분히 응원하면서 이 축구 경기를 관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임영웅님도 많이 속상했을 것이고 이 경기를 본 소천사님들이 계신다면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뭐 졌어도 잘 싸웠다. 일명 젖잘싸죠. 이 국가대표 아직 어린 이 선수들을 많은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임영웅님도 실제로 풋살도 거의 매주 동호회 사람들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특히 어제 있었던 축구 경기 아마 임영웅님도 응원하며 관람을 했을 겁니다. 에너지를 잘 충전해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휴식이 있을 때 충분한 달리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임영웅님 역시 휴식을 취하면서 2집 앨범 준비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행보, 세계 무대를 위한 각종 준비를 아마 열심히 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근황 소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재밌는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77억의 사랑이라는 JTBC 방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임영웅님이 수년 전에 등장을 했었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JTBC의 간판 예능 방송이죠. 근데 여기 보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죠? 바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때 영어 선생님이 되어줬던 타일러라는 방송인이죠. 자세히 보니까 팬분들 사이에서 임영웅님과 이미 타일러 영어 선생님이 이미 수년 전에 만났었던 인연이다 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 전 세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축구 얘기가 나오면 다들 민감해져가지고 임영웅님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자부심이 강력합니까? 심지어 1년밖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 임영웅님과 타일러 씨가 이렇게 만났었다 라는 재밌는 장면을 제가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고 위상을 알 수 있는 임영웅님의 소식들이 질비한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꼬집었던 이 스님에 대한 이야기, 도연 스님에 대한 이야기, 제발 임영웅님과 함께 엮지 말아달라고 제가 간곡한 부탁을 했지만 물론 기자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웅시대 분들 또 많은 유튜버들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유만으로 기사화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 스님분도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해서 올리는 이런 행태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유튜브 영상은 봐줘서도 안 되고 시청해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제가 임영웅님의 깜놀할 등장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 소식이 뭐예요? 강아지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애견 미용샵, 아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야죠. 근데 이 애견 미용실에 임영웅님의 간접 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어린 영웅시대 분이요. 사실 이 강아지 미용을 시키기 위해서 샵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데 글쎄 이 전화를 건 전화번호의 컬러링이 모래알갱이 노래가 쫙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러 이 노래 아는 척은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다니던 애견 미용실 샵인데 요번 모래알갱이에서 대통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미용실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강아지 미용 끝났으니까
이제 아이 데려가세요 라는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미용이 끝나면. 근데 그 미용이 끝날 때 일부러 전화를 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전화건 분이 컬러링을 길게 들을 거 아니에요. 컬러링은 아시다시피 전화 걸었을 때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나오는 벨소리가 아닌 통화 연결음이죠. 근데 그렇게 일부러 늦게 받으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이 미용을 해주신 이 미용샵 선생님이 어머 저랑 컬러링이 같네요 라고 너무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임영웅 좋아하시냐라고 오히려 이 애견샵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아지 주인 되는 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서로 막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샵에 방문해서 강아지를 데려갈 때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도 아티스트의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만큼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이 숫자가 구독자가 뭐 150만 명을 넘어섰고 공식 팬카페도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영웅시대 분들의 규모가 그야말로 제대로 난리가 났다.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이 해외 무대로 세계 무대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외 팬들이 늘어나면 그 규모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